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늘 촬영은 제가 아마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콘텐츠인 것 같아요. 이게 2달도 넘었어요. 이게 진짜 가장 오래 고민한 콘텐츠인데 뭐냐면 여러분한테 입문용 DAP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초고급 뭐 이런 거 말고 요즘은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DAP의 세계에 입문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음질은 좋아야 돼. 기본적으로 음질도 좋아야 되고 사용하기도 괜찮아야 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제품은 또 선정을 했는데 제가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어봤는데 괜찮은가 아닌가 비교해서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리뷰를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그래서 지난번에 RME의 ADI2 프로로 측정값을 테스트하겠다고 했고, 물론 유튜브 인코딩을 하다 보면 음질을 많이 깎아먹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원본과 제가 소개하려는 그 음향기기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의 비교, 음색 특성 같은 걸 조금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근데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하도 깎아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깎아먹는지도 아직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보면 파일럿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문용 DAP. DAP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회장님 DAP는 아시나요? 바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라고 해서 옛날로 치면 MP3 플레이어 같은 걸 요즘 DAP라고 그래요. MP3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을 플레이하고, 특히나 요즘은 고음질 파일들 플레이할 수 있게 되면서 고급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들도 있어요. 막 300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옛날 아이리버 MP3 막 비싸봤자 뭐 몇십만 원 안 했잖아요. 그 아이리버가 만드는 고급 프리미엄 라인인 아스트랭커는 300만 원 막 넘어가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행인 것 같고요. 바쁜 도시인들 뭐 이동하면서 고음질의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 그런 쪽에 좀 지출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DAP 시장이 점점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헤드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저도 DAP와 헤드폰에 관련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댓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어서 여러분들도 좀 그래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고음질 들을 수 있지 않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LG 같은 데도 그래서 자꾸 고음질 뭐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음악을 듣는 인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거든요. 핸드폰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뭐 핸드폰 스피커로 이렇게 듣고 막 저질 음질로 막 듣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기다가 막 100만 원짜리 이어폰, 막 비싼 이어폰 꽂아가지고 길 다니면서 들어요. 그만큼 음악 감상에 대한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핸드폰과 DAP 격차는 좀 큽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고음질이라고 그래도 중저가 DAP 못 따라가요. 비싼 이어폰을 핸드폰에 꽂아서 듣는다는 게 되게 아까운 거죠. 얘의 그 포텐을 막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를 써야 이 비싼 이어폰에 돈을 투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그 외에도 이렇게 전파를 수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 발생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온전한 음악 감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플레이어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마스터링용으로 쓰고 있는 요 ADI2 프로 고급 컨버터에다가 굉장히 깨끗한 신호를 넣어주는 IFI의 iUSB 3.0 마이크로, 굉장히 그래서 시그널 패스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Z1R 헤드폰으로 저는 들어볼 거고요. 킴버 케이블 강용만 30만원에 육박하는 킴버 케이블, 좌우를 분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 ADI2 프로 출력에는 헤드폰 밸런스 단자가 있어서 좌우가 분리돼서 출력이 되는데 거기에다 쓸 요 프로텍에서 나온 요 컨버터를 쓸 겁니다. 이 프로텍 컨버터 한 짝에 5만원씩 하는 컨버터, 제가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헤드폰 출력을 좌우를 분리해서 꼽고요. 잘 나오나 테스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매번 느끼는 건데 ADI2 프로 소리가 되게 너무 냉정하게 들려준달까?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줍니다. 뭐 그게 장점이죠. 제가 그런가요? 전 따뜻한 사람인데. 아무튼 준비가 끝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2가지입니다. 라이브 때 몇 번 언급하기는 했어요. 이거는 지샨 DSD라는 제품입니다. 뭐 이따위로 생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네모 박스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DIY 제품에 가까워요. 그냥 보드에다가 껍데기 씌운 거예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요거는 엑스두오의 X20
엑스두오는 워낙에 이제 이전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유명하죠,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DAP 업계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떠오르는 강자예요. 중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엄청난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엑스두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엑스두오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중저가형 DAP예요. 두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고르고 고른 거지. 그럼요. 굉장히 고민해서 고른 두 개입니다. 내부의 칩셋이라던가 탑재된 기능, 가격도 물론 고려를 했고 굉장히 고민해서 두 가지를 고른 거예요. 이외에도 후보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다 싶은 것들은 다 커트를 했고요. 여러분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DAP를 입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라서 조금 저렴한 쪽에 있는 제품들로 준비를 했어요. 지샨 DSD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나옵니다. 10만 원대예요. 한 120불? 13만 몇천 원이 뭐 놀라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만 원 아래 DAP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DAC 뭐 말씀 많이 들으셨죠? DAC 칩, 뭐 V30가 뭐 좋은 DAC를 탑재해가지고 뭐 쿼드 DAC가 뭐 어쩌고. 이 제품에는 AK440라고 정말 최신의 굉장히 고급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가격대의 제품에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칩셋이 들어 있습니다. 이 AK440가 어느 정도 급에 들어가는 칩셋이냐면 아스테렌컨의 예전 플래그십 모델인 AK380이 4490 칩셋을 달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최신 칩셋인데 4495.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격인데 어떻게 이 가격에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싼 칩셋을, 기능도 빠지지도 않아요. 뭐 라인아웃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 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로지 음질만을 위한 기기예요. 그리고 요 엑스두오의 X20은 요 지샨 DSD의 2배 정도 가격이 됩니다. 24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얘가 비싼 게 아니에요. 얘가 이상한 거예요. 얘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ESS 9018K2M이라는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꽤 고급 칩셋입니다. 9018은 뭐 아주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요 ESS 계열의 DAC는 그 LG V20, V30에 쓰고 있는 그 계열의 칩셋입니다. 굉장히 음질이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죠.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한 것도 있어요. 이건 AK 계열, 이건 ESS 계열인데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일단 얘는 외관도 뭐 알루미늄 외관으로 튼실하고 얘는 멀쩡한 디자인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 UI나 이런 부분도 멀쩡해요. 빌드 퀄리티도 꽤 괜찮습니다. 얘의 특징이라면은 얘도 갖출 건 다 갖췄고 기능도 다 있고 심지어 요 2.5파이 밸런스 단자도 갖추고 있습니다. 요 둘을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제가 청취를 해봤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둘이 하필이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확실하게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제품들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샨 DSD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 지샨 DSD는요 진짜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3만 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지 싶은, 물론 이게 최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역시 449 DAC 때문인지 뭐 해상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앰프부는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앰프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출력이 이게 DAC에서 전부 결정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품은 DAC 다음에 앰프를 거쳐가지고 그게 헤드폰을 울리는 거잖아요. 이 제품은 최종 출력단까지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힘이 넘쳐요. 얘를 좀 출력이 부족한 기기에 물리게 되면은 되게 힘없는 소리를 내줍니다. 근데 Z1 하나를 얘한테 물렸을 때는 진짜 힘이 터져 나온 소리가 나오고, 살짝 좀 미들이 세게 나오나?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밸런스가 무너질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힘있게, 펀치감 있게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레오 이미지도 나쁘지 않아요. 음에 선이 살아있어야 어떤 위치에 이 소리가 나고 있는가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흐리멍텅한 애들은 소리가 가운데서 나는 건지 약간 왼쪽에서 나는지 오른쪽에서 나는지 이런 게 좀 애매한데, 정의감이 좋다는 기기들은 뭐 보컬은 한가운데서 정확하게 제 눈앞에 보컬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정확하게 이 패닝이 느껴지는 굉장히 정의감도 좋습니다. 그거에 비교해서 X20은 살짝 힘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얘는 좀 남성스러운 면이 있다면 얘는 약간 여성스럽다고 할까? 막 치고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소리만으로 둘을 비교했을 때는 지샨 DSD 압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을 두고 오래 들어봤는데, 물론 여전히 소리에서 지샨 DSD가 한 수 위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UI가 일단 너무 거지 같고요. 한글 파일명을 지원을 전혀 안 합니다. 기타 뭐 부차적인 기능들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지샨 DSD에 비해서 이 X20은 기능상으로 너무 훌륭합니다.
UI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이제 터치가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그 하이비 링크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 핸드폰에서 얘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조작도 굉장히 편리한 편이고, 이 X20의 앰프부는 조금 뭐랄까 심심한 맛? 약간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들어보다 보니까 좀 이 심심한 맛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장시간 사용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편의성이 플러스 점수를 받으면서 이게 좀 나은 면도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둘이 저는 평가가 막상막하라고 생각해요. 자, 뭐 이만큼 얘기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실 테니까 같이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로 전달되는 소리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깎아먹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참고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테스트 곡은 저작권 문제로 제 곡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샨 DSD와 X20 둘 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USB DAC 모드가 됩니다. 이러면 컴퓨터 쪽에 사운드 카드로 잡혀요. 지샨 DSD를 통해서 플레이해서 ADI2 프로로 녹음하겠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3dB 선에 맞춰가지고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는 저도 미리 안 해봤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X-Duo X20의 소리를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얘도 USB 연결을 하게 되면 USB DAC 모드로 바뀌죠. 연결됐습니다. 음량을 대략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녹음해 보겠습니다. 일단 녹음을 했고요. 여러분, 둘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셋을 비교하겠습니다. 원본까지 올려서. 원본은 마스터 파일이기 때문에 같이 3dB를 낮춰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악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보컬만 나오는 부분에서 보컬과 리버브의 울림, 근데 공간이 뻥 울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제가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긴 한데, 리버브의 질감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기기마다. 그거를 주의해서 앞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게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행여나 아주 멀리 누구 있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괜찮겠어요. 이렇고요. 원본이 이거예요, 원본. 제가 지샨과 X20 어떤 거라고 말씀 안 드리고 아무거나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행여나 아주 멀리 누구 있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괜찮겠어요. 다른 기계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행여나 아주 멀리 누구 있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괜찮겠어요. 생각보다 나란히 비교하니까 음색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유튜브로 나간 영상에서도 차이가 날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조금씩 나란히 들려드릴게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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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사비 부분, 사비라는 말씀이 안 되죠. 사비 말고 후렴 부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본 먼저 들을게요. 원본.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가깝게 스친다 해도 그때는 각자의 그 길을. 자, 그리고
A 기기 듣겠습니다. A 기기.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가깝게 스친다 해도 그때는 각자의 그 길을 B 기기요.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가깝게 스친다 해도 그때는 각자의 그 길을 제가 녹음해서 들어보는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각자 따로 들으면서 생각했던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오네요. 둘이 굉장히 차이가 얘는 좀 남성적이고 얘는 여성적이라고 확실히 얘 쪽이 조금 더 밀고 나오는 힘이 있게 들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이거 3번째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들으셔야 돼요. 녹음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열화, 유튜브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열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음질을 고스란히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도 이 녹음해서 듣는 게 직접 꽂고 듣는 거에 비해서 조금 깎인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둘 다 음질이 꽤 괜찮은 기기거든요. 그런 성향 차이를 들려드렸고요. RMAA 테스트 측정도 한번 해볼까요? 누차 얘기지만 측정값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하겠습니다. RMA 측정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각 기기마다 2가지 모드로 테스트했어요. 24비트 48kHz 모드하고 16비트에 44.1kHz 모드로 2가지 했습니다. CD 음질만 테스트를 해봐도 되는데 고음질 쪽 테스트도 같이 해봤습니다. 아마 기기상의 특성은 크게 차이는 안 나게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비트 수를 다르게 할 경우에는 다이나믹 레인지 쪽에 차이가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프리퀀시 리스폰스 부분인데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열어볼게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열어보면은 막상 둘을 나란히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 부분에서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런 측정으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상 차이가 없으니까 이 2가지 기기는 소리가 비슷하겠네? 라고 판단하시겠죠. 근데 귀로 듣기에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다른 스펙들은 노이즈 레벨은 이건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로 많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둘 다 거의 노이즈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숫자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고는 있지만 1644 모드에서는 뭐 동일한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THD는 이 숫자만 보면 마치 지샨 DS 쪽이 10배가 나온 것 같은데 0.005%는 이거는 전혀 문제될 수준이 아닙니다. 이 THD에서 2 기기 차이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음색 차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 흰색 라인이 지샨 DSD고요. X20이 좀 더 낮은 이 부분에 있는 라인입니다. 둘 다 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사실 이 크로스톡인데요. 제가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수치를 보여줬어요. 둘을 비교해서 들었을 때 스테레오 정의감이 좀 더 낮다고 느낀 거는 요 지샨 DSD 쪽이었거든요. 근데 지샨 DSD가 오히려 스테레오 크로스톡 수치는 안 좋은 걸로 나왔네요. 마이너스 70dB면은 사실 귀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수치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차이면 둘 간의 스펙 차이 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귀로 느끼기에 스테레오 음장감은 사실 지샨 DSD 쪽이 좀 더 낮다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큰 차이로 낮다라고 느낀 건 아니지만 요거는 좀 의외의 숫자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스펙도 둘 다 스펙상으로는 너무 훌륭한 기기들이니까 스펙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게 반값이고 소리도 더 좋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거의 2배 가격인 20만 원대 제품을 어떤 게 좋은지 고민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을 상쇄할 만큼 UI가 쿨입니다. 일단은 지샨 DSD 한글이 안 나와요. 그냥 한글이 안 보여도 들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은 선택조차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목록에 빈칸이 뜨는데 그 점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일단 UI 한번 같이 들여다보실게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스템 들어가도 뭐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조정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뻔히 쓰시는 거야. 요 익스플로러 가야죠. 익스플로러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제일 위에 지금 안 보이는 거 아마 한글 이름의 폴더일 겁니다. 들어볼게요. 플레이를 보면 플레이 할 거냐 지울 거냐. 왜 플레이와 딜리트를 고르라고 그러지? 진짜 희한한 애들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이네 그러고 보니까. 플레이리스트 삭제 아니에요. 파일 지우는 거예요. 파일. 잘못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누리끼리한 파형이 나오죠. 네, 이 상태에서 앞에 노래, 뒤에 노래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가운데는 플레이하고 포즈. 그리고 UI 그지 같다고 하는 게 위를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 화면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깨알 같은 글씨로 위쪽에 EQ, ON, OFF, 왼쪽은 FFT, 그러니까 아까 그 파형 같은 거 보여주는 앨범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앨범 디자인 안 나와요. 제가 이거 플렉 파일, 그 CD에서 플렉 파일 추출할 때 앨범 아트워크 넣어놨거든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FFT로 이런 이상한 누리끼리한 파형을 보고 있죠. 딸랑 버튼 요 5개밖에 안 달려 있는데 그리 편하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볼륨 달려 있죠. 끝! 이게는 이걸로 끝이에요. 뭐 EQ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EQ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다인 기계입니다. 싱겁죠. 사용하시기에는 진짜 불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얘를 뭐 USB DAC로 써가지고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듣는다거나 소리만 나는 상자로 보시면 그냥 헤드폰 앰프, USB 꽂아서 쓰는 헤드폰 앰프 차라리 뭐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플레이어로 쓰기에는 UI가 너무 심각하게 후져가지고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요 같은 거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영어로 써야죠. 웃긴 게 또 영어랑 1어는 잘 나오더라고. 영어랑 중국어랑 1어는 잘 나와요. 제작자가 제발 한글을 지원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UI가 되게 불편하지만 한글만 멀쩡하게 지원된다고 하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쓸 정도의 매력은 있습니다. 소리에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449 SEQ 칩셋이 들어간 기계는 이런 가격대에는 이 근처에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가격대입니다. 오히려 막 300만 원대 기계에선 찾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자면 300만 원대 기계에 뭐 그만큼 거품이 껴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고음질을 느껴볼 수 있는 기계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UI가 정말 사상 최악이라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X20의 UI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 이렇게 생겼고요. 조금 불편하다고 느낀 거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터치가 아니다 보니까 방향키 이동을 하다 보면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난 분명히 아래쪽을 누르는데 왜 위로 가고 있지?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지원을 멀쩡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데 SD카드 들어가보면 아까 안 보였던 폴더는 가리나 프로젝트 폴더였군요. 앨범 아트 안 보였던 그 앨범이거든요. 앨범 아트가 멀쩡하게 나오고요. 얘는 그리고 버튼이 보시면 옵션 버튼, 백 버튼, 그 반대편에 보면은 이제 볼륨 버튼 갖춰질 거는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터치 방식보다 좀 불편하다 정도 외에는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그 하이비 링크라고 핸드폰에서 얘를 조작하는 그 앱을 쓰실 수 있는 건데요. 걔를 이용하면 얘의 모든 기능을 편하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음악 리스트 같은 거, 볼륨 조절 뭐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그냥 얘한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만 꽂아놓고 모든 조작을 핸드폰으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서 버튼 눌러서 조작하는 게 좀 불편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그런 것들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이비 링크 때문에 이거를 아예 차에다 박아놓고 카오디오로 쓰신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얘를 차에다가 억스 단자 같은 데 꽂아서 냅두고 그러고선 그냥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뭐 활용할 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번에 설 명절 내내 사실은 X20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청취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음질이 요 지샨에 비해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조금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 더 큰 장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음질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X20 음질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요 지시한이 조금 더 낮게 들린다 였던 거지, 객관적으로 X20의 음질도 나쁜 게 아닙니다. 9018K2M 그 칩셋도 절대로 뭐 나쁜 DAC가 아니고요. 굉장히 요 20만원대 초반의 가격 치고는 굉장히 잘 나온 기계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한 40~50만원대의 그런 DAP들하고는 충분히 맞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기능도 괜찮고요. 뭐 디지털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기계인 것 같습니다. 단자가 USB-C인 것도 저는 마음에 드네요. 아무튼 그러면 뭐 얘기가 길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 엑스두오 X20은 괜찮은 음질에 휴대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DAP를 원하신다면 요 엑스두오의 X20을 추천드리고요. 요 지샨 DSD 제품은 저렴하게 고음질을 느껴보고 싶다.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 한글이 안 나와도 상관없다. 나는 팝송만 들을 거다. 이런 분들은 지샨 DSD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출력도 좋고 음질도 좋고, 이거 음질은 10만원대 절대 들을 수 없는 음질인데, 이게 아마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그냥 100만원짜리 막 이런 것도 맛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물론 최신 기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도 괜찮은 것들이 나온 만큼 고가의 최신 기기들은 또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최신 고가 기기들은 아마 이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뭐 소리를 들려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DAP를 체험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막 뭐 한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만 투자하시면 이게 기존에 핸드폰에서 듣던 그런 거랑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체험하실 수 있는 입문용 기기로는 이 두 가지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지샨 DSD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제품들이 다른 스펙의 제품들이 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샨 DSD 699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샨 DSD 4495, AK4495로 검색하시면 AK4495 칩이 들어있는 지샨 모델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칩셋이 들어가 있는 것도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엑스두오의 X20 20만원 초반대에 느낄 수 있는 꽤 괜찮은 음질. 오늘은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DAP 입문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세계에 눈뜨는 괜찮은 입문용 기기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